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눌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제가 좀 혼돈되는 예시 상황을 이제 행정사님께 한번 네, 여쭤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도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떤 게 도대체 학대인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요. 원에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은 간혹 제지가 잘 안 되는 유아 또는 요즘에 좀 장애 아이들도 같이 통합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막 친구를 막 무자비하게 때린다거나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막 이런 페트병 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팔을 탁 뭔가 잡는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사실 CCTV로 보면 선생님이 뭔가 아이 팔을 잡는 건 학대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 주변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이제 팔도 못 잡겠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충분히 그런 상담 많이 오고요. 일단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전제는 이제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걸 얘기를 드리면, 일단은 원칙은 더 큰 공익을 위해서 나의 행위를 하는 거는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저기서 어떤 뜨거운 아이가 뭘 만지려고 한다, 뜨거운 걸. 그럼 당연히 제지를 해야지 아이가 화상을 입지 않으니까. 그럴 때 확 잡아당긴 행위가 아동학대라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더 큰 어떤 공익이나 안전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인정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야외활동 갔는데 차가 오는데 아이가 못 보면 빨리 확 해서 차를 피해야지, 그거를 누구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거는 인정이 될 수 있지만, 그게 그 더 큰 법익을 위해서 했는지의 여부는 결국은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법관들이 판단을 하게 된다. 방금 말씀드린 예시는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애매한 경우들이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되게 맞아요. 애매하잖아요. 그 애매한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라도 아이들이 이동해야 되면 꼭 양손으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한 손으로 끌지 말고 양손으로 끌면 도움이 되는데, 아니면 등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약간 등을 이렇게 감싸듯이 약간 민다든지. 맞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게 의도가 그렇지 않게 보이게 하려면 일단은 양손으로 하면 훨씬 더 이제 안정성 있게 보일 수가 있다, 한 손보다는. 근데 이제 이게 뭐 우리 교사대 아동 비율이 뭐 이렇게 1대1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 뭐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은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는, 혹시라도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저는 이제 안아주기 활동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허깅 해주는 거를 많이 강조하는데, 이제 모든 아이들을 다 안아주기 힘들지만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아동들이 있으니까 문제 아동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 먼저 안아주는 걸 되게 저는 강조하는데, 안아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어떠한 문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제지를 했는데 그게 혹시라도 문제가 되어서 이게 아동 학대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어떤 결정 라인에 쓰게 된다면, 그 전에 우리가 CCTV를 볼 때 이 아이를 안아주는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 사랑하는. 이거랑 아닌 거는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안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꼭 우리 유치원처럼 CCTV가 없더라도 많이 안아주는 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봤다면 또 다른 얘기니까. 그쵸, 애들도 다르게 보기는 해요. 물론 이제 꼭 안아줬으면 아동학대가 아니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판단 요소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안아주는 행위 자체가 이제 대부분 뭐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문제 아동 뒤에는 문제 학부모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혹시라도 이 아이가 집에서 사랑을 못 받는 아이일 수도 있으니까 그 선생님이 안아주는 게 어쩌면 그 아이가 하루 종일 유일하게 또 사랑받는 시간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많이 안아주면 좋고요. 이제 행정사로서 얘기 드리는 거는, 선생님도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아이가 항상 이쁜가요? 어떻게 항상 이쁠 수가 있나요? 근데 만약에 이제 혹시라도 그런 실수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항상 안아주는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가 정말로 아이와 가까워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진짜 가까워져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아주는 건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얘기하신 거는 아이를 이렇게 뭔가 뭐 어디로 데리고 가거나 급하게 데려갈 때도 항상 양손을 사용하는 게 낫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약간 감싸 안듯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던가 말로 하고,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한 손 하면 진짜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안아주기를 많이 하면 조금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는 아이의 경우인데요. 우는 아이도 제가 이제 주변 선생님께 듣기로는 그냥 놔두면 학대가 된다. 그리고 예전 그 뭔가 행동주의적인 그런 교육법에 의하면 뭐 우는 아이 뭐 다 달래주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그런 사고 방식으로 아직도 울면은 버릇들인다고 애를 놔둔다거나 뭐 이건 기싸움 하는 거야 라고 애를 놔둔다거나, 그건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또 케이스마다 또 다르게 적용이 될 것 같은데 CCTV 상으로 어떤 아이가 울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이 몇 분가량 이 아이를 그냥 뒀을 때 학대로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뭐 공식 답변은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판례들을 보면 일단은 이제 많이 우는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정말 자기가 다 울어야지 그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가까이 다가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더 난리치기 때문에 이제 그냥 둘 필요가 있는 아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라도 항상 이 상태를 살피는 의무는 우리 선생님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렵다면 뭐 한 발 멀리 떨어져서라도 아이의 얼굴을 살피고, 이제 이런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한 30초나 1분에 한 번씩은 보여야 된다. 왜냐면 아이가 계속 울고 있으니까. 울고 있으면 계속 너무 심하게 울면 또 아이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뭐 적어도 한 30초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가서 얼굴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적어도 CCTV에는 나와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우리도 현장에 있을 그렇죠. 때 네네. 아무리 아이한테 뭐 양해를 구해서 뭐 김반 어디 갈 때까지 한 번 더 조금 더 울고 선생님하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그 5분 10분 사이에 아이가 막 울다가 막 숨이 넘어갈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이렇게 한 30초 1분에 한 번씩 그 아이가 어떤지 그 아이를 이렇게 살피는 멀리서 좀 살펴야 된다는 거를 조금 다가가서 얼굴을 살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리고 우는 아이들 타임오프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타임오프는 전통적인 훈육 방식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몇 분 넘어가면 정답은 없는데 그래도 한 10분 정도 세워줬을 때 이제 방해물을 아동학대된 사례들이 있어요. 원래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래 말 안 듣던 아이가 그 밖에 세워 있어라 하면 선생님이 10분 세워두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세워놓으라 하고선 막 정신 없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또 그 아이들이 마침 또 말을 잘 들어요. 가만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한 10분이 가면은 이제 잘못되면 방임이 될 수가 있다.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는 절대 아이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복도는 뭐 어디 잠깐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아주 잠깐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보육 전문가는 아니고, 보육 전문가는 우리 선생님도 전문가시니까 그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타임오프 하는 것보다 그냥 그게 타임인이라 그러나요? 같이 얘기하게 하는 거. 그게 더 보육학적으로도 좋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제가 보육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양한 케이스별로 또 이제 대처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사실은 힘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얘기해 주셨으니까 10분은 넘지 않도록 하고 뭐 아이들하고 요즘에 놀이 중심이어가지고 아이들하고 그런 것조차 다 정하거든요. 사실은 아이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 약속 안 지켰을 때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이 그런 방식을 많이 제안을 사실은 해요. 그랬을 때 시간 또한 아이들한테 정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을 정할 때도 넘지 않는 선으로 선생님이 조금 안쪽으로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5분 이내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참 장시간을 많이 제한을 하긴 해요. 그래요? 저도 장시간은 안 해봤지만 애들한테 얘들아 그건 힘들지 않겠니? 하면서 그렇게 해서 10분 안으로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CCTV 상 또는 학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위험적인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은 염두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급식 시간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당연히 뭔가 선생님이 숟가락에 떠서 아이 입에 넣는 건 당연히 학대라고 저희도 알고 있긴 한데, 뭐 이런 거 혹시 있잖아요. 애가 뭐 선생님 뭐 그만 먹을래요 했을 때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먹어봐 라고 말하는 이런 것도 학대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네요. 말하는 거는 뭐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판단의 요지는 아이의 의사에 반했는지 안 반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먹기 싫어요 했는데 억지로 먹이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하지 않을래 그래서 그럼 하나 더 먹어볼래요는 이제 자기 의지니까 그렇게 해서 먹는 거는 당연히 뭐 상관없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님보다 선생님을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의 사람으로 본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집에서는 밥을 안 먹는데 원에서는 밥을 잘 먹는다. 그 이유가 이제 돌아보면은 선생님이 이 정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먹어봐 라고 했는데 애가 그냥 먹었어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먹기 싫었겠지만 근데 이것도 학대에 해당되는지가 궁금해요. 그거는
뭐 판단은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 대신 이제 뭐 계속 물어볼 수는 없겠죠. 그쵸, 뭐 그쵸. 당연히 한 번 정도 물어보는 거 권유하는 거 정도니까 네. 그 정도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네. 이제 했는데 애가 한 멀리서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런 네네네. 말을 했던 아이는 아무래도 네네. 저도 지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저도 이제 한번 그거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고 가면은 한번 지켜봐요. 그래서 얘가 네. 어떻게 먹고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아. 보고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저도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놔두는데 아닌 경우 있잖아요. 얘가 보면은 되게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뭐 진짜 토할 것처럼. 네. 그러면은 선생님이 가셔서 아이하고 좀 얘기를 나누신 다음에 3개 중에서 그러면 너가 하나를 골라볼래?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율을 하는 대화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은 그것도 또 억지로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어. 집에 가서 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또 학대로 어떻게 보면은 넣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얘가 말하면? 선생님 먹으라서 내가 억지로 먹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근데 아이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이가 이제 아예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를 한 경우도 종종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아이의 특성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뭐 학부모님과 잘 얘기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그러려면 결국에는 평소에 신뢰를 많이 쌓는 것밖에 네, 선생님들. 답이 없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바로 네. 원에 연락 오시기 때문에 네. 교사가 그걸 어떻게 대처했는지 아이가 무슨 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부모님도 가타부타 얘기를 네,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명확히 딱 학대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행동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언어적인 폭력, 언어 폭력도 네네. 학대에 많이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건 이거예요. 이제 누구누구는 안 되겠어. 이제 네. 너는 이제 동생반에 가야 되겠어. 동생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확실히 학대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것도 이제 판단에 따라 다르죠. 판단에 따라 다른데 다 좋은 일밖에 없었는데 이거 한마디 했다고 학대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정황이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제 주로 뭐 기소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동생만 가세요라고 얘기했으면 이거 하나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 예,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번 끈 것도 있었고 또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쭉 적시가 돼서 올라가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그 더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혹시 언어적인 학대의 네, 예시는 네.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 전 이것밖에 몰라서 이건 네. 절대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너무 네. 많이 들어가지고 얘기 나온 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그런 얘기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꼴통이라는 사례가 있고요. 놀랍지 네, 않나요? 네.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잖아 사실. 그래요? 네. 그러나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누군가 했으니까 이제 사례가 있는 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은 좀 민감하신 부모님, 학부모님들이 이제 녹음기를 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녹음기. 네. 근데 녹음기도 그 부모님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법적으로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이게 녹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사자가 녹음은 합법인데요. 네. 이렇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녹음기를 눌러서 아이 가방에 넣어서 이제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에 보내서 그걸 녹음하면 그 이제 불법인 거죠. 증거 자료로 활용도 못하고. 근데 대화자가는 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둘이 대화하는 걸 제가 지금 몰래 녹음하고 있다 만약에 네. 그러면 그거는 합법이에요. 말을 미리 안 했는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안 해도 근데 합법이에요. 그냥 저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어머니가 녹음 눌러서 하면 불법이니까 네. 아이한테 뭐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상한 소리 하면 이거 눌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누르면은 이제 문제가 없는 녹음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도 종종 있죠. 네. 근데 아이가 그걸 할 수 있나요? 의심스러울 때는 하긴 그게 이제 꼴통도 그렇게 밝혀진 건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집에 와서 아이가 자꾸 그 단어를 쓰니까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선생님이 그러던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 선생님이 혹시 그렇게 하면 이거 눌러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로 그렇구나. 눌렀는데 정말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그렇게 뭔가 아이한테 뭔가 비속어를 쓴다든지 네네네 그러면 그것도 네. 언어적인 학대에 들어가고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되나요? 자기 혼잣말로 비속어 쓰는 사람 있잖아요. 뭐 선생님이? 선생님들 없겠지만 네.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네. 본인의 분노 때문에. 네네. 근데 그걸 지나가는 아이가 들었다. 그럼 자기한테 한 건 아닌데. 당연히 될 수 있죠. 될 수 그럼요. 있어요. 네네. 그 원장님하고 학부모님하고 현관에서 싸우는 것도 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아이한테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더라도 네네네. 아이가 충격을 입었다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큰 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이가 옆에서 보면 당연히 정서적인 발달을 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아이는 장난감 갖고 놀고 있지만 귀로 들으면서
당연히 뭐가 위축되고 어쨌든 네. 뭔가 그렇게 정서적으로는 불안하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다 네, 아동학대에 될 수 있죠. 들어가는. 네. 그럼 정서적 아동학대가 범위가 굉장히 엄청나게 넓죠. 엄청나게 넓네요. 네, 네. 저희도 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죠. 네, 집에서 이제 가끔씩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죠. 네. 부부싸움 하면은 듣고 있는 애들은 당연히 정서적 학대를 당하고 아,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네, 네. 근데 기관에서는 어쨌든 그런 경우가 거의 적기는 적기는 한데 이제 학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제 컴플레인을 심하게 하실 때 이제 현관에서 그냥 바로 막 맞아요. 하시거나 맞아요. 이제 그럴 때는 그분이 막 이제 소리를 사실은 다 지른다거나.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부모님들도 좀 기관과의 관계에서 네, 네, 조심하셔야 될 맞습니다. 부분이 네. 꽤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저희 지역에서는 작년에 아동 학대 점검이라는 게 왔었대요, 어린이집에. 네. 유치원은 오지 않았지만, 왜냐면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 점검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점검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도 불시에도 나올 수 있도록 되어 그래요?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또 어디 왔다 갔다고 하는 전화를 계속 받고 있어서 이제 불시로 계속 체크는 되고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왔는데 다음 주에 또 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것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네. 점검이 오면은 제가 듣기로는 네네. CCTV에 그냥 몽땅 다 본다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게 맞나요? 볼 수 있는 거는 유치원도 좀 다른데요. 유치원은 유치원에 대한 CCTV에 대한 특별 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서 유치원은 좀 다른 데랑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아.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열람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융합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오시거나 아니면 관할 공무원이 오거나 아니면 어떤 증거를 가지고 경찰이 방문을 하거나 이제 몇 가지 경우에는 열람을 즉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학부모님이 신청하면 즉시 열람이 안 되고요. 그 신청서를 써서 10일 이내에 검토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점검이 오시면 네. 이 점검자들은 다 볼 수 있다. 가능하죠. 네. 네, 그러면 언제든지 이런 점검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고 네. 그렇게 왔을 때에는 어쨌든 점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까지 CCTV에 담겼던 모습이 다 공개가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조금 학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실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사들은 어쨌든 간 이런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행정사님께서는 이런 경험이 조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교사로서 학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조심을 하면 우리가 이런 학대자로 되지 않는지에 네, 네.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가슴 아픈 사례를 너무 많이 만나서 저는 항상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절대로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하면 안 된다. 굉장히 놀랍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저는 그래요? 이제까지 엄마의 그래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대하듯이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아니래요. 네,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하시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는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으로 보육하시면 큰일 난다. 꼭 보육교사의 마음, 유치원 교사의 마음으로 보육을 하셔야지 안전하게 보육을 하실 수가 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전문가적으로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도 엄마는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를 제지할 수 있지만 뭐 물론 요즘엔 그러시지 않은 부모님 많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전문가로서 아이한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뷰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근데 이런 일들을 이제까지 많이 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또 아주 수많은 사건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렇다면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런 사건을 경험하기 전과 경험하고 난 지금 현재는 어떤 시각이 새롭게 생기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아동학대의 범위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근데 저도 가정에서 많이 행동이 좋아져야 되는데 많이 그러진 못한 것 같아서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어쨌든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아동학대 범위가 매우 넓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하는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한데 아동학대가 정말 넓구나 이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고 나의 모든 행동이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셔야지 이 문제가 없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에는 별로 이제 아동학대에서 잘 몰랐을 때보다 지금 현재는 선생님들도 많이 만나고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이렇게 네. 보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힘들게 현장에서 일하고 네.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질문했는데 동문서답을 했군요. 아니 비슷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얘기이신 것 같아가지고 네, 동문서답 했는데 결국에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범위가 넓으니까 우리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선생님 제일 중요하죠. 선생님들이 네. 아이들을 대할 때, 아, 이 정도도 다 아동학대가 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한다면, 적어도 이제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어린이집에 강의하러 많이 가면 항상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행정 선생님,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아이들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원은 아동학대 걱정 안 해요. 이렇게 많이들 네.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들께서. 네, 이런 원장님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유치원도 많이 강의 다녔는데, 강의하러 가면 원장님들도, 아, 나는 좋은 선생님들밖에 없어서, 이런 맞아요. 아동학대 걱정 안 해요.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린이집, 그런 유치원이 저는 제일 겁이 납니다. 왜요? 그런 집이 제일 위험한 거죠. 왜냐면은 아. 늘 자신있게 오픈도 하시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늘 주의도 안 주시고, 왜냐면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 이뻐하니까 주의 줄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선생님 알아서 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아동학대인지 아닌지는 전혀 다른 얘기다. 이거 되게 네, 굉장히 중요한 네. 얘기 같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동학대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해서 네, 맞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너무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행동을 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애를 사랑하고 정말 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라고 자기 자신을 너무 믿을 게 아니라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아동학대의 그런 시각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이거는 사실 좀 조심했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조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정말 가슴 아파하시거든요. 정말 지난달에도 선생님이 한번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근데 이 일이 너무 천직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이제 보육교사 선생님이신데 유해교육과 석사 과정을 하고 계세요. 내가 이 일이 천직이라서 아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다고 정말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대학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다니셨는데 이제 아동학대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쵸. 나한테 지금 내가 아동학대 했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정말 인생을 그냥 부정당하게 되고 이게 견디기 힘든 그럴 것 같아요. 일이 생기니까 항상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장시간의 인터뷰를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강의해달라고 하시는 분을 저는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가 마련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사님께서 저희 선생님들께 혹시 하고 싶으신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행정사님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한국 어린이집 행정사 협회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유가요.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거를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뭐 모든 자격사가 그렇듯이 저도 사건이 많이 일어나야 제 사업에는 또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방하는 차원에서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회까지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크게 세 가지예요. 이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양도양수를 통해서 자꾸 분쟁이 생겨서 이제 어린이집을 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뭐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 분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잘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행정처분 받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행정처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자격 정지당하거나 네, 자격 정지나 운영 정지나 운영 정지. 아니면 뭐 시정 명령이나 네,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그런 있도록 거를 또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는 맞습니다. 분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또 전문적인 분을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님의 연락처나 뭐 그런 여기 아래 제가 달아놓을 테니까요. 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얼굴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